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이번 주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시죠.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까 기대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호재는 부재한 가운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업황 부진으로 3거래일째 코스피 코스닥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방산주 히토류 관련주 주목을 받았고요. 반면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소비주들, 또 2차 전지, 또 미국의 반도체 물량 자제 요청으로 반도체 업종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난 거래 미증시 3대 지수 소폭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차가웠습니다. 2,538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계속해서 우하향 그려갔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해서 0.82% 밀리면서 2,523.50포인트로 20포인트가량 밀리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먼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요.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던져냈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 오늘 기관은 1,000억 원가량 사자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4거래일째 팔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죠. 오늘도 867선으로 약보합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장중한 때 1.88%, 2%가량 밀리면서 조금은 소폭 올리며 1.56% 내린 855.23포인트로 900포인트와 더 멀어졌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부터 금까지 같은 매매 동향 보인 코스닥이 오늘도 그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1,700억 원가량 물량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환율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6원 60전 상승하며 1,334원 60전을 거래 마쳤고요. 연고점 금요일에 다시 쓴 거에 비해서 다시 한번 새로 경신했고 다음 달 초에 예정된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은 이창용 대표 그리고 적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우리 이창용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좀 오늘도 네.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좀 힘든 장인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장, 힘든 장 좀 잘 견뎌내셨으면 한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특징주로 한일사료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한일사료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가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 원인으로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정치 테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포인트 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양계, 양돈 그리고 추구용 배합사료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곡물 협정이 좀 종료를 한다는 그런 이슈와 함께 사실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일 사료만 놓고 보자면 최근 시세가 단기간 바닥권을 돌파를 하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중단된다는 소식, 러시아에서 일단 이 협정을 중단을 한다, 파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단연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그 점을 잊어먹고 러시아가 자국의 이제 곡물을 수출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유엔과 튀르키예가 같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슈가 바로 정치 테마주고 그 원인으로 보자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못 나거나 아니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음 연도에도 잘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제조업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 사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런 원인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한일사료 기술적인 부분 좀 포인트를 잡고 말씀 좀 드리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거래일 연속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사실 기술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료 관련주들 뭐 배합사료 관련주들 아니면 곡물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최근에 그리고 오늘 장만 보더라도 시장이 오후 장이 또 밀렸거든요. 네. 근데 밀림과 동시에 사료 관련주들 동시에 밀렸고 한일 사료도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투자 포인트는 좀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일단 좀 잡아드리면요. 일단 한일사료가 오늘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고가가 네. 22% 상승을 좀 보여줬고 저가는 거의 1% 상승 1%였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20% 이상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종가까지 얼마나 또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를 공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전일 종가인 5,44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오늘 고가입니다. 오늘 고가까지 6,690원 정도로 공략하면서 이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오늘 고가인 6,69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료 관련주 한일사료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협정 종료 우려에 지난주부터 곡물 사료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 시장 밀리면 사료주도 상승폭 함께 반납을 했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전일 종가인 5,44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오늘 고가인 6,69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신선한 네. 재료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던 네. 종목이고 이 종목은 재밌게도 지난달에도 상한가가 한 번 있었고 2월 달 말에도 한번 급등을 했었던 만큼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이 급등했던 이유는 애플에서 OLED 증착기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이 선익 시스템의 장비에 대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이유인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이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이제 이 분야에서 원래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일본계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성능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 제품들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주가 급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기술주라는 걸 보게 되면은 반도체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좀 잊고 있었던 재료가 하나가 디스플레이라는 재료를 좀 오랫동안 너무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안 그래도 그 최근에 그 이제 6월 5일 날이죠. 다가오는 두 달 뒤에 있을 일인데 애플에서 이제 WWDC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게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MR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MR XR 뭐 AR, VR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개념들이죠. 요 기능을 가진 헤드셋이 공개될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헤드셋으로 사용하면서도 또 앞에 디스플레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가상현실이나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디스플레이 쪽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폴더블 폰도 올해 또 출시가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 호재들이 최근에 많은데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서 오늘 선익 시스템이 그쪽에서는 좀 대장주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여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종목은 네, 더 있었나요? 네. 네, 제가 좀 뭘 길게 해가지고 그런데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보세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좀 대장주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이 종목도 올 초부터 해서 빠르진 않지만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연초에 12,000원짜리가 지금 16,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2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실적은 예상치를 좀 하회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30%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안 좋은 실적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OLED 쪽에 이 시장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현재보다 높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2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도 앞으로 굉장히 흐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선익 시스템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것보다 좀 중소형주 쪽에서 시세가 저는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사학과 종목도 이쪽에 좀 관계가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의 LG 디스플레이의 선익 시스템의 OLED 증착기 사용 허용 소식에 주가 강하게 올랐는데요. 다가오는 6월 WWDC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MR 헤드셋 출시 예상 재료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디스플레이 업종 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또 LG 디스플레이의 증권가 목표가 상향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창영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볼게요. 이번 sek터도 네. 좀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네. 종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국 잘 아시죠? 중국이 히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34%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고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히토류 관련한 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최근에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섹터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종목명은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탈황 탈질 그리고 유해가스 처리 설비 관련 기업이고 사실 탄소 관련주로서도 이슈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로서도 엮여 있는 종목이 이 KC 코트렐입니다. 최근에는 폐촉매에 바나디움을 추출한 특허를 취득을 해서 관련 기업으로 굉장히 이제 반화준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이슈는 굉장히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리튬 관련한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바나듐 관련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바나듐이라는 광물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리튬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이 바나듐 배터리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발화 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순도 또한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의 효율이 20%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바나듐이란 광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리튬을 워낙 또 중국이 좀 무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바나듐이라는 물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양대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네. 그것에 반하면서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내 입장에서도 좀 상승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관련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한일사료 말씀드릴 때 한일사료 이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KC 코트레 이외에 뭐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광물 관련 2차전지 광물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KC 코트레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장중에 좀 시세를 좀 놓고 보자면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이상급등이 아니었고요. 장 초반에 눌림을 보여줬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내일 장 초반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 내일 장 초반 노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략하시려면은 내일 장 초반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든 매수를 하셔서 그 이후에 장중의 상승폭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추진 소식으로 히토류 관련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C 코트레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히토류 테마와 함께 탄소 배출과도 걸쳐 있는 종목이죠.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바나듐 관련 종목 유익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또 KC 코트레 내일장에서도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공략법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매수로 시초가 전략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 사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앵커님이 초반에 시황 말씀하실 때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계속 팔고 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종목인 현대로템, 바로 이 종목은 무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현대로템이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네. 호재들이 뭐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무기 수출, 폴란드 쪽에 이제 무기 수출 얘기들이 나와서 좀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1조 원이 넘는 SR 고속철도 차량 수주 소식이 또 됐다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공약 중에 하나였던 것들이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도 수주 소식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방산 때문에 K2 전차 때문에도 굉장히 호재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이제 원래 본업이었던 그런 철도 쪽에서도의 매출들이 발생을 하면서 국내외로의 호재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다른 종목들은 팔아도 이쪽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현대로템을 보면서 현대로템 자체도 굉장히 뭐 좋은 종목이지만 뭐 상당히 좀 무겁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좀 덜 올라간 방산주들이나 오늘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달, 지지난달에 직접적으로 언급했었던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는 방산으로 취급을 좀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드론 관련주들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방산 쪽 분야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뿐 아니라 뭐 미사일 쪽도 그렇고 앞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무기 수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이거를 본격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수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올해 수출액 자체는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수출액을 이번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로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형 방산주들 그리고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올해 2023년도에 한 번은 저는 이 업종에서 큰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주 아직 나도 방산주가 있는데 내 건 안 올라갑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9거래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수부터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SIT 고속철도 수주, 또 전차와 신용 등의 상해 모멘텀 등으로 호재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방산이나 저평가 드론주들 관심 갖고 보자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4월의 마지막 네, 그러네요, 주예요. 벌써. 시간이 진짜 네. 빨리 가고 있는데 이번 4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4월 위기설도 막 있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4월 달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또 단기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잘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것들, 공개 방송에 드렸던 것들 급등도 많이 나왔고 이따가 좀 AS를 좀 하겠지만 오늘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4월 달 저의 전략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이번 달에 하는 이제 마지막 저녁 공개 방송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익 시스템, 오늘 급등했던 선익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일정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 한 종목 이외에도 두 종목을 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번 마지막 주에 사놔야 선취를 해놓으셔야 5월 달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8시 공개 방송 오셔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직접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가오는 5월에 준비해야 할 종목들 선심에 가능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아시는 분들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델을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금요일 방송 전략주였던 4월 24일 오늘 매수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특징주에서 다루었던 곡물 사료 관련 주이고요. 변동성 시장에 맞춰서 추천 주셨는데 오늘 좀 갭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14%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한일 사료랑 개를 좀 같이 한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길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미래생명자원이나 아니면 사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은 사실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량이 좀 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오늘 5%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제 종목을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래생명자원과 같이 이슈가 많은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욕심을 좀 부리실 것 같아요. 실제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봤을 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매수하게 되면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도 좀 편안하고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닥주를 보게 된다면 그 주가가 이제 바닥이 원인이 또 있겠죠. 그만큼 실적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성장성이 좀 낮다던가 그런 원인이 좀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은 그렇습니다. 뭐 성장주라고 할 것도 없고 가치주 성격 뭐 내지는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를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앞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짧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금요일 날도 짧게 수익 날 종목 방망이 좀 짧게 잡을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1차 목표가는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전량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다음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의 가치 테마주로 단기 전략을 주셨죠. 오늘 5% 수익 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입니다. 지난 방송 AS 때 이제 27일부터 거래 정지 예정이어서 26일까지는 매도를 하자 의견 주셨는데 오늘도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아직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은 좀 축하드린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에는 상승이었으니까요. 주가가 상승이었으니까. 근데 네. 일단은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가지고 나와 봤고요. OCI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OCI 홀딩스 그리고 존속회사 이제 OCI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OCI와 OCI 홀딩스 지주사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OCI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OCI 홀딩스로 출자를 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뭐 주주총회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숨은 우리가 그 효과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분할이 아닌가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사업적인 역량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OCI 홀딩스가 이제 태양광 쪽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서도 단연 이제 OCI가 1등이고요. 글로벌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고순도 폴리실리콘 에 있어서는 OCI가 5위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 역량은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미국의 시장 안에서도 태양광 쪽 그리고 풍력 쪽 이슈가 굉장히 좀 있는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내연 기관 뭐 이렇게 지금 매연과 같은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 차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환경부에서도 미국 환경부에서도 규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태양광 쪽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 OCI가 제가 말씀드렸던 제시해드렸던 목표 수익률을 이미 좀 도달했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정지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좋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매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 정지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향방을 좀 놓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화요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매도를 하시면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OCI에 대한 지분 이슈, 뭐 분할 이슈는 좀 해소가 피해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OCI 홀딩스가 됐을 때 그때 정도에 또 매매 전략을 또 드릴 거니까요. OCI를 수익 내신 분들 전량 수익 실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OCI 최대 주주의 이 지배구조 높이기 위한 인적 분할로 예상해 주셨고요. 고순도 폴리실리콘 5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사업성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 규제 측면에서 태양광의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내일까지는 인적 분할 앞두고 매도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오랜만에 주셨는데 지난 4월 10일, 12일 이때 최고가 부근보다는 조정 나왔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에코프로 제가 중간에 사실 요 80만 원대라는 가격은 사실은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때 네. 이제는 이제 상승하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공매도 관련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이제 공매도 잔고 금액이고요. 아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4천억 가량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 공매도 세력,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들이 4천억 가량의 주식을 다시 되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5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500% 이상의 상승은 일단은 폭탄이 안고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가치주의 매매 성격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이 오른 수준이 제가 앞서서도 500%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10조가 넘어가고요. 13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상승할 주가를 전부 다 4개월 동안 좀 끌어다 썼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가격이 14만 원대 정도였을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400%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에 대한 미련은 조금은 좀 비중 이제 줄이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하시면서 추가적인 종목을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인데요. 고개를 들 때 전문가님 매수 사인 주시고 계속 우상향 그려가다가 지난 18일 화요일 날 최고가 달성한 후에 이제는 좀 조정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23% 수익률인데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아요. 네, 더 갈 것 네. 같아요. 네, 일단은 더 갈 것 같다는 게 고가갱신보다는요. 네. 이슈가 이제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2월 달 정도입니다. 3월 달이네요. 3월 초에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280%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리튬 관련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어려울 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포스코 엠텍은 5% 이상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아직 이슈는 존재한다. 아직 이슈는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세한 매매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0일에 매수했던 아까 창용 대표님이 썰전에서 다뤄주셨던 이 KC 네. 코트렐인데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제가 KC 코트레를 총 네. 3번 추천드렸어요. 맞아요. 여러 번 전략 네, 주셨죠. 3월 달에도 한번 드렸고 4월 초에 드렸고 또 이제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께 이제 사고 팔고 가능한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재료가 이제 히토류 재료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결국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께 목표가를 3,100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3,500원 이상 보자고 조금 더 높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와서 급등을 한 마감한 상황이 됐는데 저도 현재 여기 상승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 분위기는 이제 어떤 자리냐면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때 저는 미리 손매매를 드렸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장에 어찌 보면 진정한 주인공이에요. 이 종목이.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고요. 네. 거래량도 지금 오늘 거래량만 3천만 주 이상 발생이 됐는데 이 거래량은 최근에 몇 년간 한 2, 3년간 이 회사의 주가를 쭉 누려봤을 때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그만큼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시장의 데이 트레이더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더 오른다고 보지만. 네. 그래서 일단 KC 코트레일은 저는 이제 마무리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잘 저는 마무리했었으면 좋겠고 저희 노란 톡방에서 그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가이드 드릴 거니까 수익 실현 되신 분들은 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KC 코트레일 우리 바닥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요 저점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도전상한가 종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C 코트레일 전문가님께서 3번가량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이례적인 거래량이 터졌고 상방 예상해 주셨지만 내일 안에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4월 13일에 매수했던 DIC입니다. 자동차 부품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 현대차 대규모 투자 모멘텀과 함께 추천 주신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DIC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 회사는 참 좋은 내용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노란톡방이나 오늘 이따 8시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오늘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물론 이제 코스닥은 아니라 거래소, 코스피 상장된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주가가 바닥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올 연초 저점이 3,000원대고 지금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 이제 언제 꺾이나 그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샀던 가격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고 지금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조금 빠지지 않고 버텼던 게 단기 저점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일 내로 요거는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직 자동차 재료나 배터리 재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네, 오늘 방미 갔죠. 일정, 그렇죠. 네. 오늘부터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에서 좋은 얘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수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 나가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나 보유하실 분들은 톡방에서 매매 전략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DIC 자동차 배터리주 끝나지 않았다. 방미 일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2주가량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4일에 매수했던 배터리 자동차 부품주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이미 지난 4월 10일 방송에서 9,850원 고점 구간에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다시 AS 주셨네요. 그때 이제 못 파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 종목은 어차피 목표가 드려도 목표가에서 딱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네. 인지 컨트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번 저는 목표가를 10,000원 이상 제시를 드린 상태여서 네. 요거는 더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오늘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우리 정부와 칠레랑 또 수소 쪽에서 또 협력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수소차도 있고 수소 연료전지도 있고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 관련주들을 현재 배터리 자동차 관련주의 후속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도 있는데 수소차 쪽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컨트롤스가 수소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현재 저는 주가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요 날이죠. 3월 23일 날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이날 이후로 저는 이 종목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오늘 좀 내려왔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주가는 조금 더 밀린다면은 한 8,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매수 구간 또는 추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가 10,000원 이상 보시고 요거는 더 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 구간, 추가 매수 구간으로 인지컨트롤에서 목표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그때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모듈러 관련 종목 SY인데요. SY는 오랜만에 주셨는데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때 이제 드리고 나서 시장이 너무 이제 네. 기술주, 배터리주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네.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좀 비운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SY라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재료가 이제 뭐 재건 관련 재료, 그리고 또 태양광 관련 재료, 그리고 인프라 관련 재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흔적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근 수급의 좀 변화예요. 제 차트에 보면은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또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것들이 보이는데 보면은 하단의 저해 지표를 봤을 때는 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개인들은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은 들어오는 네. 그런 형태로 좀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들은 일단 들어온 물량들이 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왔다가 아 이거 안 가네 그러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고 기관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 방을 기다리면서 지금 물량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Y가 최근에 안 그래도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셔도 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 쪽이랑 또 터키 쪽이랑 재건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물밑 작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바라고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이니까 잘 요거는 좀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제가 제시한 목표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들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마무리될 때까지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좀 길게 보시면 목표가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가 좀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네. 관련한 종목 고가권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이 부분은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폐기물 수집 처리하는 환경 사업 기업이고요. 최근에 에너지 그리고 전자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장 좀 밀렸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손절가는 25,000원대 제시해드리면서 목표 수익률 5%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단기 투자 종목으로 KG ETS 주셨습니다. 폐기물 수집 등 환경 관련 및 에너지 전자 소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종목은 네. 저는 반대로 완전 바닥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네. 저는 시장이 내려가도 끄떡없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의 일정이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애플의 MR 헤드셋 신제품 네. 공개랑 이제 관련돼서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MR 헤드셋이랑 이런 쪽에는 저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AR, VR, MR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재료가 너무 이렇게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니까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어요. 오늘 아까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선익 시스템도 과거에는 메타버스 쪽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에 있고요. 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왔고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목표가는 저는 이번에 5%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통 추가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추가 목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짧게 단기로도 괜찮고
제가 6월 달에 재료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번에 4월 달 말에 준비해서 5월 달에 시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재료 있다고 6월까지 가져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격할 만한 종목이니까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WWDC 애플의 MR 헤드셋 수혜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야기 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4월 달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처지고 있는데 지금 4월보다 저는 5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 좀 호재들이 많이 있고 한데 5월의 첫째 주가 아시다시피 좀 휴장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들이라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준비하면 좋겠다 싶은 종목을 새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 도전상한가 종목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종목을 2종목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목표가 손절가 전략들 같이 드릴 거니까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저는 이 종목으로 한번 돌파해 나갈 거니까요. 8시 공개 방송 결코 길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만 확인하고 가셔도 되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미리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